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계제도 첫 번째 시간으로 제도의 통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제도의 통칙입니다. 1번 도면 및 척도입니다. 도면의 크기의 종류 및 윤곽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A 계열의 도면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크기별로 A0, A1, A2, A3, A4로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가 A4 용지, A3 용지 하는 것의 크기가 바로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A0를 절반을 접으면 A1이 되는 것이고, 다시 절반을 접으면 A2, 이것을 절반을 또 접으면 A3가 되고, 이것을 절반을 또 접으면 A4가 됩니다. 이걸 또 접으면 A5가 되는데, 보통 도면에서는 A3와 A4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계 도면에서는 A3와 A4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쪽 도면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윤곽선을 그릴 때 여백을 조금 남겨주게 되는데 그 여백의 치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D 같은 경우에는 철을 할 때와 철을 하지 않을 때 화일에 철로 묶을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철을 할 때와 철을 하지 않을 때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의 관련 항목입니다. 도면에 반드시 기입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표제란과 윤곽선, 중심마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요것이 표제란이죠. 이 표제란 같은 경우에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 표제란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 내용이 표기되어야 있어야 하며 도면의 번호, 기억, 소속,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입이 됩니다. 다음은 윤곽선입니다. 윤곽선은 용지의 가장자리와 도면에 그리는 부분이 구분되도록 그리는 선으로 굵은 실선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중심 마크입니다. 중심 마크는 이런 식으로 중심 마크를 사방으로 그려주게 되는데 복사를 하거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할 때 도면의 위치를 쉽게 잡기 위해 표시한 선으로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비교 눈금입니다. 비교 눈금은 반드시 그려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도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비교 눈금으로 이렇게 옆에 그려지게 됩니다. 자, 재단 마크입니다. 출력된 도면을 규격에서 정한 크기로 자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선을 재단 마크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도면의 분류입니다. 한번 이것은 읽어보시면 대략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공정도, 제작도, 여기 제작도가 두 개가 있네요. 자, 승인도, 상세도, 설명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는 설계자의 의도의 계획을 나타낸 도면, 제작도는 건설 또는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면, 주문도는 주문에 첨부하여 제품의 크기나 형태, 정밀도 등을 주문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 그리고 공정도는 제조의 공정 도중이나 공장 전체를 나타내는 제작 도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작도 앞에서 나왔었고, 승인도는 주문자 등이 승인한 도면을 승인도라고 하고요. 상세도는 건조물이나 구성재의 일부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도는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문제를 풀면서 이제 관련된 유형들을 풀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도, 조립도, 배치도, 구조도, 스케치도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이게 부품이냐 아니면 조립을 나타낸 조립도이냐, 건물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냐, 구조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냐, 아니면 제품을 실체로 보고 프리핸드로 그린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표현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외관도, 일반도, 개통도, 전개도, 구조선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문제 유형이 나오면 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이 전개도이고 이런 것이 외관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전개도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으로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척도입니다. 자, 척도의 정의입니다. 도면에서의 길이와 대상물의 실제 길이의 비를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란 표제란에 기입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도면에 정해진 척도로 그리지 못하거나 비례하지 않을 때의 척도는 NS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척도의 영어 단어가 스케일이거든요. 자, non 스케일 해가지고 척도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척도가 아니다. 대략적인 척도를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non scale NS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척도 표기 방법입니다. 자, A, B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A는 도면에 있는 크기고요. B는 실제의 길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축척과 현척과 배척이 있는데요. 큰 물체 같은 경우는 축척, 실물보다 작게 그려야 될 것이고요. 배척 같은 경우는 실물보다 당연히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 부품이나 이렇게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척 아니면 배척으로 그려주게 되고요. 이렇게 배나 아니면 건물같이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축척으로 그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물이 뒤에 있는 게 실물이고 도면이 이 앞에 있는 게 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물이 2배가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물이 100배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척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도면이 2배가 크구나,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도면이 20배가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실제 이렇게 비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선의 종류 및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은 굵은 실선, 가는 실선, 가는 파선, 가는 1.3선, 가는 2.3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굵은 실선 같은 경우에는 외형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물이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게 바로 외형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은 일반적으로는 치수선과 지시선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상이 있다면 요게 이제 치수 보조선입니다.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게 치수 보조선이고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얘가 치수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윤곽선으로 외형선으로 표시할 거고 외형선, 얘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얘는 치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선은 굵은 실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전 단면선과 수준면선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문선입니다. 수문선은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으로 그려지고요.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모양을 표시할 때 사용이 되는 게 수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점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도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 형태로 그려진 것이 바로 수문선이고요. 자, 다음은 가는 1.3선입니다. 가는 1.3선도 많이 쓰이는데 왜 많이 쓰이냐면 바로 중심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1.3선 같은 경우에는 선과 점, 선과 점, 선과 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가는 1.3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피치선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정선인데요. 이것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굵은 1.3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가는 이전세선입니다. 가는 이전세선 같은 경우에는 가상선과 무게중심선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파단선인데,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가는 실선, 그리고 지그재그 선으로 사용이 되는데,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의 일부분을 파단하는, 여기를 이제 절단하거나 잘라내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파단선입니다. 자, 그리고 해칭선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 어떤 단면, 물체의 단면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해칭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것이 해칭선입니다. 자, 가는 실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스킷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부품과 부품 사이에서 뭐 오일이 샌다든지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게스킷이요. 아주 굵은 실선을 사용해서 게스킷의 모양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절단선입니다. 절단선 같은 경우에는 가는 1.3선으로 끝부분으로 방향으로 변하는 부분을 굵은 실선으로 그리게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를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절단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절단해서 뭐 절단면을 보여준다든지 부분 단면을 보여준다든지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절단선입니다. 파단선과 구별을 한다면,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주 길이가 긴 것을 중간을 이렇게 파단해서 그려주면, 실제는 길이가 길지만 뭐 중간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실제 도면에는 좀 짧게 그릴 수 있는 게 파단선이 될 것이고요. 절단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부분을 절단을 하는 거예요. 절단을 해서 어떤 형상을 그려주는 것을 이제 따로 이제 형상을 그려주겠죠. 절단된 부분의 형상을 A 뭐 해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절단선입니다. 그래서 파단선과 절단선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 선의 활용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편집 과정에서 조금 잘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요 가상선 같은 경우에 아마 중심선인 것 같고, 좀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다 잘 나와 있네요.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중심선, 수문선, 파단선, 외형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제 절단면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절단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절단선이 되는 거죠. 단면 이거는 이제 A하고 B로 표시를 했는데, 단면 A, B에 대해서 이렇게 단면을 표시를 따로 해주신 것이고요.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속 아닙니다. 속 이제 속 안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실제 겉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단선을 기준으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잘라서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겉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원형 형태로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용접 제도, 기계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 제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선의 활용 기준입니다. 굵기 기준, 비율, 우선순위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선의 굵기 기준은 0.18mm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1mm까지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0.5를 가장 많이 이제 외형선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0.35 같은 경우에는 가는 실선으로 많이 쓰고 있죠. 자, 다음은 선의 중복이 된 경우에 선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순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이 앞글자만 떠서 외수머니, 절중, 무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외워주게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제품의 외형을 나타내는 외형선이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속 안에 숨어 있는 곳을 나타내는 숨은선, 이것도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잘라내는 절단선,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항상 중심선을 그려주게 되는데, 이 중심선 또한 상당히 제대로 잘 그려줘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치수 보조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자, 선 굵기의 비율은 아주 굵은 선, 가는 선을 4대 2대 1 정도의 비율로, 굵기 비율로 그려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용 기계제나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선의 굵기를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면마다 약간의 굵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0.5를 많이 쓰죠, 외형선을 할 때는. 자, 다음은 치수입니다. 자, 치수 기입의 정의입니다. 치수 기입은 중복 치수는 피해야 하고요. 최대한 여러 개를 기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필요한 부분만 기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치수는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걸 도면을 이해하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 필요 없도록 기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투상도에 집중해서 그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면도 쪽에 좀 많이 집중해서 그리는 편이죠. 자, 4번입니다. 관련된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입니다. 치수는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하는 게 좋고요. 자, 6번입니다.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수치에 괄호를 붙입니다. 이것은 초치수 보조 기호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7번입니다.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자세 및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입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8번입니다. 도면에 나타난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다듬질 치수로 표시한다. 이제 다듬질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정교하게 표면을 다듬어 준다 해서 다듬질이라고 하고요. 황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칠게 가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듬질, 정삭도 하고 다듬질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듬질로 해서 표면을 아주 정밀도 있게 가공을 했을 때의 치수를 도면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를 분명하게 도면에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치수에서 기능상 필요한 경우 치수의 허용 한계를 지시합니다. 단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제외합니다. 자, 허용 한계라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허용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치수 보조 기호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지름입니다. 지름은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파이 10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같은 경우에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R5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구의 지름 같은 경우에는 S. 구는 항상 이제 S로 표현을 합니다. 축구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형하고 이제 구는 약간 다르죠. 원하고 구는 다르죠. 자, 구 같은 경우에는 S를 앞에 붙여주고요. 구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 SR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정사각형의 변 같은 경우에는 치수 앞에 이렇게 네모를 표시해 주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정사각형의 한 면의 크기가 10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판 두께. 자, 판 두께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T로 표시를 하시고, 자, T10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재료의 두께가 10mm짜리 두께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원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호 모양으로 이 앞에다가 그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45도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C를 붙여주는데, C는 챔퍼의 약자이고요. 자,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주는 거 못따기라고 하는데, 45도 못따기,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45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45도.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이 45도 오따기는 C를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비례척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비례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주고 여기다가 네모칸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입니다. 이 정사각형 변하고 좀 헷갈려요. 이 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 앞에 있는 것과 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각형이. 자, 다음은 참고치수입니다. 참고치수는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데, 그럼 참고치수하고 정확한 치수가 뭐가 다르냐? 가공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정확한 치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치수이고요. 참고치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맞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확한 치수가 정확하게 맞춰져 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수선 끝 부분의 기호입니다. 이 치수선 끝 부분의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요것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많이 쓰고요. 이제 보통 열림 각도는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 이렇게 치수 버전은 길이가 길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짧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준선부터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방법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의 치수와 후의 치수 그리고 반지름 치수, 각도 치수 같은 경우에도 뭐 간혹 이제 출제가 됩니다. 구멍의 총수, 치수 기입 방법, 치수 기입에 대한 내용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수 기입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봤을 때 왼쪽이 조금 더 나은 그 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쁜 보기가 두 개가 있네요.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나쁜 보기 같은 경우에 숫자가 보면은 다른 치수선에 이제 침범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거, 그리고 뭔가 다른 선들이 치수의 숫자를 가리고 있는 상황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 추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깊숙하게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좀 내용을 필요한 내용만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